장동혁 상가의 한동훈, 이준석 심야 조문, 뒷말이 무성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최근에 장동혁 그 대표가 가족상을 당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가족상이라고 하지 어떤 상인지 그 기성 언론은 아무데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 쪽에서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튜브나 통해서 일부에서도 보도가 됐죠. 아주 어린 외손녀 일인데, 그래서 하루 1일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1일장을 지냈는데 그 자리에,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하려고 해서 아무도 이제 참석을 안 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 한동훈이 왔다. 그리고 이준석도 왔다. 는 내용인데, 그래서 한 10분 동안 머물고 갔다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상당히 어색한 상황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래도 상을 당했으니까 와서 이제 위로를 하고 갔구나. 그 정도로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거의 뭐 다루지를 않았죠. 그런데 그것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로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곳도 이런 비슷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동훈, 장동혁 가족상 조문 두고 뒤늦게 당권파하고 친한계가 충돌을 했다. 조광안 최고위원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사이코패스 같은 원색적 표현도 등장을 했다. 친한계 김종혁은 저질스럽다고 또 반박을 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원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동혁 대표 쪽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어린 영혼에 이제 달래는 그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인데, 병원에서 2일 밤에 그 하루 이제 장례를 치르기로 한 건데, 2일 밤에 친한동훈계 박정아 하고 한동훈이 가족상 빈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그리고 한동훈이 헌화를 마치고 안내를 받아서 이제 테이블에 장동혁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정희용 사무총장도 있었고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 그 가족들끼리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무총장이나 그 원내 지도부는 이제 아니까는 이제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이준석도 또 와서 있었다. 그런데 한동훈이 한 10분 동안 있다가 빈소를 떠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 조율도 없이 빈소를 방문을 했다. 이제 가족들끼리 한다고 했는데, 한동훈이 사전 조율도 없이 빈소를 방문을 했다. 그리고 또 한쪽 이야기를 또 나오는 이야기, 이 기사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들은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정치부 기자들이 정보 파악을 하고 입수를 하고 한동훈에게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친한계 기자들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 그 한동훈 계가 있다, 뭐 기자들 사이에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옵니다. 근데 그 친한계 기자들이 이 한동훈에게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이 이제 거기 이제 그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기사를 쓰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조광안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지난 1월 달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더니, 한동훈이 그때 안 나타났죠. 끝내 나타나지도 않더니 느닷없이 불쑥 가족상 빈소에는 나타났다. 그 사이에 한동훈의 인성이 달라진 거냐, 아니면 이해 덕실을 따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김효은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유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뻔히 알면서도 불쑥 나타났다. 남은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도 유튜브 채널에서 한동훈이 사전 언질 한마디 없이 불청객처럼 방문해서 장례식장 분위기를 뒤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주현철 외신 대변인이 SNS에 고작 10분 만에 사라진 이 불청객을 보면서 현장의 우리는 소름 끼치는 직감에 휩싸였다.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비난은 좀 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뒷말이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친한계는 뭐 김종혁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저질스럽다. 뭐 이렇게 뭐 반박을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알고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정말 뭐 알리기도 좀 그런 상황이어서 가족들끼리 간략하게 장례를 치르기로 했고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 곁에 계속 뭐 같이 있으니까는 알고도 못 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갔다고 보는데 이 한동훈 쪽에서 정말 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사전에 내가 가도 되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간 것이라면은 그것은 그 어떤 그 가십거리를 남기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장동혁 대표 쪽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예. 오늘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된다. 오늘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지금 일부 그 기초단체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은 사람을 뭐 의장으로 민다든가 국민의힘 소속 기초위원이 또 저번에 그 부의장 그 선출할 때 위원총회에서 부의장은 박특검으로 하기로 했는데 조경택에 표를 준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나오는 와중에 가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 그런데 윤리위가 오늘 열렸죠. 비공개로 열렸기 때문에 아직 오늘 발표가 없어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리위가 열려서 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징계를 다시 추진하는 그 대상자가 뭐를 하는 현역 의원만 한 30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특히 친한계 중에서 뭐 배현진이나 한재하나 이 박정훈이나 그 진종호 이렇게 그때 보궐선거할 때 부산 북각 가서 한동훈을 지원했던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상황에서 이 징계를 해서 제일 센 징계가 제명이죠. 제명이면은 이제 제명을 당하면은 복당을 하려면은 지금 당원 당규로는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친한계에서 제명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복당은 없다. 영구 복당 금지. 이거를 이제 당원 당규로 바꿔서라도 하겠다는 게 장동혁 대표의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 한동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은 제명이 됐죠. 근데 복당을 하려고 지금 뭐 안간힘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 당원 당규가 개정되기 전에는 그 5년이 지나야 되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는 지금 당원 당규 개정을 하는 것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은 오늘 기자가 그 대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한동훈에게 소급 적용이 되느냐 하니까는 그 대변인은 그거는 이제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면서 부칙을 둬가지고 소급 적용을 할 수도 있죠. 한동훈이 1월 달에 제명됐으니까는 그때 이후 제명된 사람은 영구 복당 금지라고 하든지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의 복당기는 막히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은 어떻게 하든 이 장동혁 체제만 무너지면은 자기는 복당을 할 수 있다고 보죠. 새로운 최고위원회가 들어서가지고 뭐 비대위나 들어서서 자기를 이제 복당시켜 줄 거라고 보는데 그걸 아예 불가능하게 당원 당규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시 또 누군가 또 당권을 잡으면 또 당원 당규 고쳐서 뭐 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일단은 그
한동훈의 복당은 원천 차단하는, 복당을 원천 차단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윤리위가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징계 범위나 수위 같은 것은 곧 이제 나올 텐데, 빨리 매듭 지을 것을 매듭 짓고 이재명 정권의 이 폭주를 막는데 전신 전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